자, 세 번째 마지막 단원입니다. 커피 추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원두를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보시면 뭐 네모 모양도 있고 오각형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커피가 다공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 구멍 안에 보시면 약간 하얗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물을 부어 썼을 때 녹는 커피의 수용성 성분들입니다. 자, 원두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 있고 확대했을 때, 그죠? 요 안에 이제 커피 수용성 성분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 물이 요 안으로 침투를 하는 거죠. 침투를 해서 여기 있는 수용성 성분들을 녹이고 요것들이 쭉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커피 추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이 침투를 해서 용해하고 그래서 수용성 성분과 가용성 성분과 불가용성 성분들을 분리하는 것. 이게 이제 추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니콤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은 커피 추출을 위한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실 때 이 한 잔의 커피 안에는 여기 커피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요 안에는 99% 정도가 물입니다. 물이고 우리가 보고 이게 커피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 1% 정도가 커피 성분인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유에는 수분이 몇 프로 정도죠? 이 앞번 강의에서 했는데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88%가 수분이고 12%가 유고용분이라고 했죠. 커피 같은 경우는 보통 1에서 1.5, 1에서 1.5 정도가 커피 성분이고 한 건 99% 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커피가 조금 진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1%, 1.5%를 조금 넘어선 거죠. 자, 적정 추출 수율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예. 원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물을 부었을 때 녹는 성분, 가용성 성분이 전체 몇 프로라 그랬죠? 예, 35%죠. 이 35%를 다 뽑으면 맛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얼마까지 뽑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18에서 22%까지 추출했었을 때 가장 맛있는 커피의 맛이 당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면 맛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정 추출 수율은 18에서 22%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추출 시간에 따른 정확한 분쇄. 추출 시간이 길수록 입자를 굵게 하고 짧을수록 입자를 가늘게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18에서 22%를 뽑아야 되는데 추출 시간이 길어요. 길다는 건 어떤 겁니까?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넘어설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추출 시간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어떻게 하느냐? 원두를 굵게 하면 추출 시간이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원두를 가늘게 하면, 굵게 하면 시간이 빨라지고요. 가늘게 하면 느려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제 모래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밀가루를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여기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 물을 부었을 경우, 여기에다 물을 부었을 경우 이게 모래죠. 모래. 밀가루. 여기다 물을 부었어요. 어떤 게 물이 빨리 빠져나오겠습니까? 예, 당연히 모래가 빨리 빠져나오겠죠. 왜? 밀가루보다 입자가 모래가 굵잖아요. 예. 모래가 있고 여기는 또 자갈이 있다. 자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물을 부으면 어디가 빨리 빠져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빨리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커피도 똑같습니다. 입자가 고울수록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입자가 너무 굵은 거예요. 굵으면 이처럼 물이 금방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이 제대로 녹아서 떨어질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입자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늘게 합니다. 그래서 입자를 가늘게, 그래서 굵게 하면 빨라지고 가늘게 하면 느려진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추출 기호의 적절한 조작. 커피 분쇄 입자와 물의 접촉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물의 온도. 일반적으로 커피 추출에 했을 때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집니다. 적정 추출 수율에서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예. 우리가 빨래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찬물에 빨래를 하면 빨래 때가 잘 나갑니까? 잘 안 나가죠. 하지만 따뜻한 물에 빨래를 하면 어떻습니까? 때가 잘 빠지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추출할 때도 온도가 높을수록 커피 성분들이 잘 빠져나오고 낮을수록 커피 성분들이 잘 안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5도씨의 물을 사용합니다. 예. 저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0에서 95도씨 뭐 거의 비슷한, 보통 커피 추출 온도가 그 정도 시간대에서 물을 추출합니다.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강하게 볶은 커피는 쓴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90도 아래쪽에서 이제 그 온도를 잡기합니다. 자, 난류. 거기 물을 부었을 때 그러니까 물이 커피를 통과하면서 흘러가겠죠. 이 물이 일정하게, 흐름이 일정해야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최적의 추출 방법은 좋은 품질의 물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무기질이 50에서 100ppm 정도 함유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맑게 그 정수된 물은 대략 커피 맛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한 100ppm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ppm 정도의 무기질이 함유된 물. 예. 그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맑은 물은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신선하고 맛이 좋고 냄새와 불순물이 없는 물. 어떤 경우에는 수돗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 수돗물의 안 좋은 맛이 그대로 커피에 담기게 되는 거죠. 왜? 커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가 물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적절한 여과 수단. 어떤 기구로 커피를 내리느냐. 요 뒤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분쇄. 분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분쇄를 왜 하느냐? 자, 이렇게 여과지가 있습니다. 여과지가 있는데 여기에 원두를 분쇄하지 않고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커피 성분들이 채 녹을 시간도 없이 물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분쇄하지 않고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 그러면 원두 자체를 그냥 물에다 넣어두고 며칠 그냥 푹 삭혀두면 서서히 성분들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쇄는 왜 하느냐? 예, 빠른 시간에 커피 성분들을 용해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원두가 자, 요렇게 있는데 분쇄를 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따개졌다가 보세요. 자, 요렇게 설명을 할게요. 원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물과 접촉면이 어떻습니까? 이쪽만 물과의 접촉이 되는 거죠. 두 개로 따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로 따개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물과 만나게 되겠죠. 또 분쇄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쪽 부분들도 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쇄를 많이 할수록 보통 에티오피아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인분의 원두가 한 80에서 90개 정도가 되면 한 10g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10g에서 12g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분쇄를 하면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의 알갱이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분쇄를 했다고 보면요. 이렇게 막 따개지는 거죠. 그럼 물을 부으면 입자와 물이 만나는 표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출 가용성 성분들이, 수용성 성분들이 물과 접촉면이 넓어지니까 커피 성분들이 훨씬 더 잘 추출이 되는 거죠. 빨래할 때도 빨래 이렇게 꽁꽁 이렇게 뭉쳐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가 안 빠지겠죠. 근데 다 풀어놓으면 물과 접촉면들이 훨씬 더 원활해지니까 이제 때가 잘 빠지는 것처럼 분쇄를 하기 위한 거는 분쇄를 왜 하느냐? 네, 빠른 시간에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원두의 표면적을 넓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쇄를 하는 기구를 그라인더라고 합니다. 그라인더. 분쇄를 그라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쇄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격식. 충격식이라고 하면 뭐냐면 원두가 이렇게 있으면 원두를 그냥 깨는 거죠. 예. 깨면 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분쇄를 하는 거죠. 그럼 절구통 같은 데 넣고 막 이렇게 찢는다. 이게 충격식입니까? 예, 충격식입니다. 예. 그래서 원두가 이렇게 있는데 원두에다 충격을 줘서 이걸 깨는 겁니다. 이걸 충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라인더가 전동 그라인더가 가격이 조금 하니까 매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면 이제 손님분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거 그라인더를 사지 않고 믹서기에 갈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믹서기에 갈아도 됩니다. 믹서기에 넣고 만약에 갈았다. 그건 무슨 방식입니까? 칼날이 이걸 때리는 거죠. 예, 칼날이 깨는 거거든요. 깨기 때문에 이게 충격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격식.
간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간격을 두고 그 간격 사이로 커피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식 같은 경우는 충격만 주기 때문에, 충격을 주면서 깨기 때문에 이 굵기가, 가장 단점은 그렇습니다. 굵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간격식은 그 간격, 정해놓은 간격으로 커피가 통과하면서 분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굵기가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굵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것과 일정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분쇄를 했는데 굵기가 이런 게 있고 이거보다 아주 가는 이런 게 있어요. 물을 부었습니다. 반응하는 형태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커피 성분들이 제대로 추출되지가 않겠죠. 예, 미추출.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다, 미추출. 너무 고운 경우에는 커피 성분들이 너무 많이 추출되겠죠. 적정 수율을 넘어서 추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과추출. 그래서 가장 좋은 그라인더라고 하면 분쇄를 딱 했었을 때 그 굵기의 편차가 좁은 게 좋은 그라인더입니다. 싸구려 그라인더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그 좋지 않은 분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식 그라인더의 가장 큰 장점은 굵기가 일정하다는 건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핸드밀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일단 잠깐 분리를 해볼게요. 위에 나사를 풀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잠깐 볼게요. 나사를 풀고. 네, 밑에 걸 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자, 어떤 식으로 분쇄를 하냐면 원두를 여기 넣고 아까 손잡이를 돌리면 이렇게 분쇄가 되는 겁니다. 밑에 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빠져요. 빠지는데 요 위에 보면 이 나사를 조을수록 이게 올라옵니다. 나사를 풀수록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조으면 조을수록 이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렇게 좁아지겠죠. 예, 좁아지니까 원두 굵기가 어떻게 됩니까? 가늘어지겠죠. 근데 나사를 풀면 풀수록 서서히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럼 이 간격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넓어지다 보니까 원두의 굵기가 굵어지고, 조으면 원두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아시겠죠? 이게 간격식입니다. 간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원뿔 같이 생겼다고 해서 코니컬 커터라고 합니다. 코니컬 커터. 예. 아시겠죠? 이 간격에 따라서 굵기가 조절되는 겁니다. 코니컬 커터. 예, 원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니컬 커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전동기계에서 많이 쓰는 그 칼날 형태입니다. 요거는 커피 그라인더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칼날이 있는 겁니다. 칼날이 있고 원두를 부으면 원두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요 사이, 두 개의 칼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해서 이 간격 사이가 넓어지면 이렇게 벌어지고, 간격이 좁아지면 이렇게 가까이 붙게 되겠죠. 예. 그래서 위에 있는 날은 고정되어 있고 밑에 있는 날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손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도는데 모터로 돌리면 이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돌겠죠. 왱 하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던 원두들이 칼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막 깎이는 거죠. 깎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밖으로 빠져서 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팽팽한 칼날이 아래 위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요걸로 간격을 조절하는 거. 예. 이게 플랫 커트라고 합니다. 플랫 커트. 아시겠죠? 이 역시 간격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간격식은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롤 커터라는 게 있습니다. 롤 커터는 뭐냐? 예. 롤 커터는 방앗간 같은 데 가면 고추 빨 때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도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고추를 넣으면 고추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돌면서 이제 고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예. 두 개의 롤이 빙글빙글 도는데 요 간격을 조절해서 원두를 분쇄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보통 대형으로 사용할 때 이걸 이제 많이 사용하고, 일반 매장이나 개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큰 커피를 이제 취급하는 아주 큰 회사에서는 이런 롤 커트를 사용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충격식과 간격식이 있는데, 예. 충격식 같은 경우는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간격식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그나마 이거보다는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플랫 커트나 코니컬 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할수록 그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열이 커피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커피가 열을 받으면 향기 성분들이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많은 양을 사용하면 좋지 않은데, 롤 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사용해도 그렇게 열이 나지 않습니다. 예. 자, 코니컬 커트, 블랙 커트, 롤 커트 등은 모두 간격식이다 보실 거예요. 분쇄 시 유의점 한번 보겠습니다. 추출 기구의 특성에 알맞는 크기 입자를 분쇄를 하여야 하며 미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미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커피를 분쇄를 하는데 분쇄할 때 아주 고온 가루가 나옵니다. 그걸 미분이라고 합니다. 분쇄를 하고 나면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커피 가루가 아직 남아 있죠. 남아서 제가 손을 이렇게 딱 만져서 이렇게 보면요, 밀가루처럼 곱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두를 분쇄한다는 게 뚜부를 칼로 자르듯이 딱딱 자르는 게 아니죠. 딱딱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깬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가루를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 예. 그래서 이런 미분은 물과 만나서 썼을 때 커피와 반응하는 게 너무 과하죠. 과하다 보니까 안 좋은 맛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없을 수는 없죠. 좋은 그라인드일수록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미분이 좀 덜하고요. 칼날 교체를 뭐 거의 잘 안 하는 경우,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오픈할 때 그라인더를 사고 폐업할 때까지 그 칼날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라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칼날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말 교체를 자주 했을 때는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비비면 날이 쓴 느낌 때문에 겁이 좀 납니다. 근데 오래 사용한 거는 막 이렇게 문때도 그렇게 뭐 날이 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칼날을 자주 이제 교체해 주시는 게 미분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미분이 없어야 되고, 미분이 발생할 경우는 세포벽 파편으로 좋지 않은 맛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쇄 시 열이 발생하면 커피의 맛과 향을 변질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에스프레소 분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쇄를 할 때 아까 간격식 있죠. 간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주 곱게 분쇄라든지 굵게 분쇄하든지 어느 정도 자기 뜻대로 분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프레소 분쇄는 어떻게 되느냐?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커피 분쇄보다는 다른 추출 방법과 달리 분쇄 입대가 매우 가늘어야 됩니다. 보통 0.3mm 이하 정도로 이렇게 만졌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밀가루보다는 굵고, 하얀 설탕 있죠. 정백당보다는 가늘게, 예, 이렇게 이제 분쇄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는 입자의 표면적이 원두에 비해서 극도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산패됩니다. 예. 그러니까 극도로 이제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산소와 접촉하는 면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커피의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산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매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준비해서 미리 커피를 분쇄해 놓고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커피를 2번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분쇄하자마자 분쇄한 순간 맥주 캔을 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쇄한 순간부터 맛과 향이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분쇄할 때 커피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쇄하자마자 커피의 향기 성분이나 맛 성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기 직전에 분쇄를 하셔야 됩니다.